예, 2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인데요. 또 매달 첫 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획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주목하시는 아주 열정이 넘치시는 카리스마 있으신 우리 신창환 전문가 정성촌놈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얼굴은 처음 뵙고요. 화면을 예. 통해서 그 뿜어나는 열정과 에너지와 카리스마, 기를 저도 좀 받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시장이 어쨌든 뭐 어려운 국면을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발 이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의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요? 2월도 시작되고 했어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 우리나라 증시의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대외나 국내 이거보다도 개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에 몰아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지를 걸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자로 우리 개인들이 무려 1,800억 정도 손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잔고가 남은 상태에서 보통 곱하기 2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로 3,600억, 오늘 치면 한 8,000억 정도가 개인들의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충분히 개인들을 잡아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이 많은 한 50년의 증권 역사를 보면은 개인들이 돈 먹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한쪽으로 항시 몰아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한의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충분하게 오늘 깊이 하루만 더 빠지면 저는 단기 반등에서 기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스스로 이제 막 화도 나시고 이제 매매 동향으로 그러신데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에 따른 매수하면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그 위험들을 항상 해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해지는 그럼 주로 이제 옵션으로 해지라는 게 해지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큰 건가요? 우리가 이제 강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보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ETF가 거의 반수예요. 그 지금 우리가 주식만 계속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주식이 상승해가 먹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하지만 상승해가 먹는 것도 있지만 하락해가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해 먹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버스라든지, 인버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수익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종목 선정이 힘드신 분들은 인버스를 사면 좋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주식을 사면은 그다음에 인버스, 그다음에 주식을 사면 내가 인버스와 주식은 1대1입니다. 근데 내가 돈을 좀 적은 돈으로 내가 해지락 하는 게 쉽게 말해서 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들어가면 이제 선물 풋을 매수하면 되고요. 또 더 적은 돈으로 하고 싶으면 옵션 풋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옵션이나 선물 단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야 된다. 저는 확정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인들이 그런 수단이 사실 없었습니다. 기관들만 그런 해치 수단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버스, ETF나 옵션을 가지고 해치할 수 있으니까 꼭 한쪽에서만 이제 우리 대표님 말 표현을 하자면은 한쪽에서만 터지지 말고 그걸 이제 보험을 좀 하라는 말씀이고요. 선물 시장이 어쨌든 현물 시장의 흐름들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월에 선물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선물 시장을 한번 2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시장을 2월 달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2월 달에 선물 시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75포인트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 우리 MT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가 전날을 하루에 한 300통 정도 받습니다. 면피했다 이런 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걸 경험 삼아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선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주식하시는 분은 말일을 30일로 하면 안 되고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특히 이제 3, 6, 9, 10이면 지금 이제 2월 달이죠. 다음 달이 3월이면 이제 만기가 한 달 남았습니다. 특히 만기가 2달 지난 후부터는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사는 사람들이 샀는 가격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샀는 가격에서 제가 여러분께 듣겠습니다. 10포인트 이상에서 확실히 사고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또 10포인트 아래에 가면 주가가 또 사고가 나. 무슨 사고가 나겠습니까? 자,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사고가 폭락의 사고가 나고 평균 가격보다 10%가 낮으면 폭등의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지금 평균에서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했거든요. 오늘 글피 내일 이제 빠지면 제가 볼 때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또 한 번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점프하는 상승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투매에 동참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 얘기하면서 지수대를 제가 이제 확정해서 좀 못 여쭤봤습니다. 2100 지금 19잖아요. 2000 이제 100선은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고요. 대략 그 중심선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를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네. 제가 이제 뭐 그 사전 주식 예측하는 거를 예. 오늘 거의 다 오픈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니요, 제가 너무 네. 점화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예. 되겠어요. 그래서 MT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거를 그 파일이 7개인데 한 개 10만씩 팔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오픈을 오늘 다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이거 이제 한두 개만 알아도 뭐 눈물을 흘리고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제 그 40포인트는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최악 같으면 2004포인트 같으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040포인트가 지지하고 2080까지는 분명히 강력한 이제 그러니까 최악의 2040인데 전 2080 오늘 이제 한 40포인트 정도 빠지면 그 아래쪽에는 아래 꼬리 떨고 중간에 주가 땡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건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면 아래 꼬리 달고 땡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여쭤봤고요. 잠시 후에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대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좀 구체적인 전략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했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지나가는 건데 그 시간이 언제나 진폭이 언제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요. 지나고 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의 관심사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IT 중심, 삼성전자의 이익, 반도체 회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 악재를 조금 제껴놓고 봤을 때 반도체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화가 납니다. 네. 아실 네. 분 알 겁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6만 원은 이거는 문제 있는 지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삼성전자만 끌고 가는 게 이제 화가 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네네. 많은 그 방송에 나오시는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몰입꾼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그 이조 사회나 그 일제 시대 네. 보면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일제 앞잡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사실 마름이었습니다. 마름이란 게 대주주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을 쥐어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추천해 뭐 6만 넘어 추천하신 분들은 저는 마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반도체의 기준은 금값입니다. 금값이 들어가요. 금값 들어가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이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5분 1월 달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나오면 우리가 보통 D램 반도체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D램 반도체 가격과 금값이 항상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D램 가격이 저점이고 삼성전자가 뛰니까 D램 가격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어머니가 D램 반도체 가격이고 아버지가 금값인데 금값 폭등에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금값이 폭등하고 D램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이거 하는 거는 문제 있다고 제가 계속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지금 터지니까 또 다 어부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빠진다 하고 자꾸 떴어요. 떴을 때 제가 분명히 대외적으로 뜨고 있다 이거는. 뜨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저는 5만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삼성전자 대신 현금이 있으면 인버스를 사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개인 선물 풋을 매수해가 해지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반도체 가격이 제대로 현물 가격이
못 올랐다. 예, 오른 것 같지만 안 올랐습니다. 예, 기사에는 그 나오잖아요. 아니요, 예. 그거 순 사기입니다. 네. 제가 그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뭐 일본 싫고 싫지만 예. 일본 니혼겐자이나 이런 그 반도체 싱가포르 그 저기 경제 뉴스 이런 게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석유 이런 그 현물 가격에 그 림플 그 뭐고 시장 가격 있죠. 풀리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디램 반도체 여러분 항시 볼 때 이제 우리가 언론에 보면 상세하게 보면 끝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고가 몇 달 있느냐 이게 나와요. 예. 재고가. 그 디램 반도체 하루 뜨는 것 갖고 발표가 빠르는 날은 발표를 안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시 적정 재고에 몇 달치가 더 있느냐. 더 예. 있다 하면 이 반도체는 물량을 쏟아내야 됩니다. 시장에.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적정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에 많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적정이 부족하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뜬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적정보다 많은데 삼성전자가 뜬다. 이거는 여러분을 올가미로 몰아넣어가지고 여러분 돈을 등칠락하는 아주 작당스러운 그런 나쁜 짓이니까 알겠습니다. 절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그 논리라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강의 시간을 좀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일목균형표 얘기하시면서 혹시 시장 전략 그때 하시겠습니까? 하실 거면 바로 넘기면 되고요. 아니면 그 오늘은 일목균형표에서는 강의만 하실 거면 지금 시장 전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예, 시장 전략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오늘 중국 증시 하락이 좀 보이는 날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략은요. 예, 오늘 전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61일평이 이제 다였을 때 61일평의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방송 MTN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61일평이 하락했을 때 앞에 구름이 검은 구름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주식은 다시 61일평으로 올라온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오늘 테스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이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뀌면 61일평 저점이 오늘 저점에 단기 매수는 유효하다 이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창한 전문가님과 또 급변하는 시장 얘기를 해봤고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준비하신 강의 잠시 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사실 투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근거, 그 기업에 사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나 이유가 얼마나 확고한가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신청한 전문가님이 중요한 매매 포인트의 중심으로 삼고 계신 또 일목산인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러도 유명한 거죠.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박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한테 박수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박수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도 추운데 박수를 칠 때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거는 촌사람 박수고 박수를 앞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7번 연속으로 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렇게 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 가만히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 7번을 치면 어떻게 치느냐? 청송촌놈 신창환 이렇게 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7번 꼭 주시고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PD님들 감독님들 박수를 꼭 한번 7번 한번 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수가 앞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송촌 놈 신창환. 아이고 전부 잘 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그 증권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첫째 장에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책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좋은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정배열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배열.
왜 정배열이 나올까요? 우리가 정배열 그 사이 이론적으로 합니다. 이동평균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5일, 20일, 60일, 120일은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정배열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 정배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배열이겠죠. 5일, 20일, 5일, 20일, 10일, 20일, 10일, 60일, 10일, 80일. 정배열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배열을 쉽게 찾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일목균형표 책을 보면 너무 복잡해요. 필요 없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정배열은 단순합니다. 뭐냐? 앞에 구름이 붉어지면 그때부터 정배열입니다. 앞에 구름이 붉어지면. 일목균형표가 좋은 게 뭡니까? 구름이 앞에 나와요. 구름이 앞에 붉어지면 아직까지 정배열이다. 그럼 정배열의 기준, 우리가 이동평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동평균의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이 11일평과 60일평이에요. 왜? 겐들 차트가 11일평이나 60일평을 뛰어넘을 때 주가가 항시 점프를 합니다. 항시 이게 이동평 겐들이 항시 민감한 이평이 11일평과 61일평이에요. 61일평과 11일평인데 그 61일평과 11일평을 항시 정배열과 역배열의 기준을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 중요하냐면요. 일목균형표가 전혀 여러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첫째 제가 여러분한테 했습니다. 앞구름이 붉은냐 검은냐만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구름이 붉다는 것은 이동평균이 지금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동평균? 가장 중요한 게 10일과 60일이 정배열되어 있고 앞에 구름이 어둡다. 그거는 역배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냐면 11일평과 60일평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항시 구름이 바뀝니다. 항시 바뀌어요. 구름은 항시 자기 캔들 차트에서 어떻게 해요? 26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일평과 61일평 골든크로스가 나면 앞에 구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배열 되려고 하면 11일평과 61일평이 데드크로스가 나야 여러분 역배열이 나겠죠. 의문이 나겠죠. 의문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역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주식을 살 때 일목균형표란 거 그냥 클릭해 놓고 앞에 구름이 붉은냐 안 붉은냐 보시면 되고요. 나 그럼 일목균형표 보기 싫다. 여러분 이동평균 잘 볼 겁니다. 11일평과 61일평이 골든크로스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여러분은 오늘 건더기 건진 겁니다. 건더기 건진 거니까 여러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여러분 항시 보면 사는 거를 못 삽니다. 파는 거는 잘 팔아요. 왜? 오래 못 갖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공통평균이 나왔습니다. 수익 난 상태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시간이 얼마냐? 1.7일밖에 안 돼요. 우리는 먹을 때는 얼만큼 먹습니까? 이만큼 먹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만큼 잃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쉽게 언제 주식을 사면 좋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면요. 주식 매매 포인트가 우리나라 증권에 제일 신뢰도가 맞는 왜? 우리나라는 상한가, 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도가 제일 맞는 게 스토키스틱 슬로우가 제일 잘 맞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스토키스틱 슬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붉은 구름 상태에서는 스토키스틱 슬로우는 세 가지의 매매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침체 이탈이 있습니다. 침체 이탈,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과열 진입 이렇게 세 가지의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전제 조건은 뭡니까? 앞에 구름이 붉을 때입니다. 앞에 구름이 붉을 때는 침체 이탈, 골든 크로스, 과열 진입 다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문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일 때는요, 여러분, 자, 여기 의문일 때 앞에 볼게요. 골든 크로스, 수익이 없습니다. 의문일 때는 딱 한 번만 씁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과열 진입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열 진입만. 의문일 때는 과열 진입 외에는 안 돼요. 이거는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통계와 제가 매매해서 제가 부자 된 걸 다 해보고 저는요 내가 분명히 항시 이야기합니다. 항시 자정하는 건 뭐 나 우리나라 증권 전문가 중에 재산 납입 증명서 항시 떠가지고 내하고 경쟁하자 주입니다. 왜? 나는 내가 매매해서 돈 번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매의 포인트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항시 일목균형표, 나 일목균형표 힘든다. 그럴 때는 붉은 그룹만
붉은 그룹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시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고돌이 많이 치죠. 고돌이 많이 칠 때 여러분 그 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판이 증권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 판입니다. 이게 이제 이 판이거든요. 이 판이 뭐냐면 누가 지금 어떻게 우리 개인들을 두드러 잡으려고 몽두리를 만들어 놨나 이렇게 보는 게 이 판입니다. 이 판을 못 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방송 나간다 하니까 청송님 저 판 읽는 법을 좀 알려달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자, 이쪽이 뭡니까? 이쪽.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걸 X를 여기 이제 저게 없어서 지금 흑판이 없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쪽이 수익률이에요. 위쪽이 뭡니까? 지수입니다. 지수. 이쪽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면 돈 먹고 지수가 빠지면 돈 잃은 자리예요.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자,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러니까 우리가 사생결단이죠. 주식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요? 주식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파도처럼. 그러면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쉰 다음에 사가지고 여기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됩니까? 우리 개인들이 돈 갖고 있는 시간이 8시간도 안 됩니다. 우리는 팔고 금방 주식을 사야 돼요. 비코즈 왜냐하면 머니라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항시 우리가 샀는 시간에 본전 될락하면 주가가 빠지고 본전 될락하면 주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자, 주식이 이러면은 우리는 이래 된 걸 한 개 사야 됩니다. 이래 된 거를. 왜? 주식이 상승해도 먹지만 하락해도 먹을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 하락해도 먹은 게 아까 우리 박사님하고 이야기했던 ETF 인버스나 선물 푸 매수나 옵션 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거 나는 뭐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숙한 겁니까? 개인들 지금 어떻게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들. 내려가면 쌍꺼풀 터지는 걸로 해놨습니다. 내려가면 쌍꺼풀 터지는 걸로. 내려가면 오늘 개인들 제가 이래서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려가면 이게 본전입니다. 본전. 여기 개인들이 있는 자리예요. 이게 여기서 본전. 내려가면 개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돈 잃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현명하지 뭐. 이거 외국인들 보십시오. 외국인들 내려가면 돈 먹는 거 해놨어요. 물론 이 글로벌에서 개인들이 뭐 사고 누가 뭐 샀는 걸 오픈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태국밖에 없습니다. 원래 오픈하면 안 돼요. 오픈하면 안 돼요. 거기다 그만 오픈할 것 같으면 주식에 공매도까지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 오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관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했는데 그 주식만 사면 빠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100주 쌍끌이 매수하고 200주 공매도 쳐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데이터로 보십시오. 삼성전자 판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죠. 58을 체크하는 차트가 있다 했죠. 58을. 그 58을 체크하는 차트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거래량 지표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BII 지표를 봐라. 제가 BII 지표를 보라고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58을 팔아버려요. 거래량 지표 보면요. 거래량 BII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총 주가의 거래량 크기를 보는 거다. 거래량 크기. 삼성전자 보십시오. 고점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 제일 고점에서 큰 손들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 개미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권사 데이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믿어가 해가 여러분 다 손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파는 못 속인다고. 이 BII 지표. 이 지표를 내가 바라고 계속 여러분한테 울 때를 피가면서 합니다. 제가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세수하는 거 싫어요. 오늘 세수하고 왔어요.
내가 왜 스튜디오에 나왔냐면 거품물과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품물로 한번 하려고. 제가 이거 분명히 켰잖아요. 오파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큰 손들이 다 빠지고 아무도 없어요. 이때도 삼성전자가 기관들이 산다고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자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증권자산. 그런데 왜 증권사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 매도가 다 틀리냐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여러분, 기관들의 큰 손, 이 오빠 크기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부가 안 된다. 얼만큼 공부했습니까? 한번 오십시오. 얼만큼 공부했나? 저는 저 고향이 우리나라 최고로 전기 늦게 들어온답니다. 지금도 전기 안 들어왔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요.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대문다리 갈전카는 데예요.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벽지수당 주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영양군 우범면하고 청송군 부동면이요. 지금 주황산면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거기서 제일 꼴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저 서울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왜? 공부하면 됩니다. 그 공부를 어디 근본적으로 크리나이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이 아플 때 진통약과 배 아플 때 진통약이 틀립니다. 여러분 배 아픈 약 진통약 이빨을 쓰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진짜 진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내가 증인 아닙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앞구름, 우리가 정별의 주식을 사라. 앞구름이 붉어야 된다. 나는 그러면 일목균형 보고 싶다. 11위평과 61위평을 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붉은 구름에서는 스토캐틱, 골든크로스, 침체이탈, 과열 진입 다 쓸 수 있다. 의문에서는 과열 진입만 쓸 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예, 시간도 잘 맞추시네. 네, 스튜디오가 아주 쩌렁쩌렁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잘 몰라서 이제 차트를 잘 못 보는데 그 가운데 사실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유용하죠. 이제 구름대 말씀하신 구름대하고요. 시간 가치를 이제 따진 점에서 일목균형표는 공부를 좀 하시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출발 마켓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우리 금요일 날 지수 밀렸고 미국 증시 2% 밀렸고 우리 야간 선물 1% 하락 나오고 무엇보다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우리 신창한 전문가님 또 장영혁 팀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면서 잘 대응하시죠.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시장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